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대전과 충남 남부 지역에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많은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하천이 불어나면서 차량이 침수되고 전신주가 넘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충남 논산에선 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농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12m 높이 전신주가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 대전 서구 흑석동 한 도로에서 장맛비에 나무가 넘어지며 전신주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140세대에 50분가량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도로 통행도 오전까지 막혔습니다. 중구 안영동과 서구 괴곡동에선 하천에 빗물이 불어나며 인근에 주차된 SUV와 캠핑카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갑천에 한때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천변에 있던 차량들이 침수됐는가 하면 대전천 하상도로도 한동안 통제됐습니다. 충남 논산 103mm, 금산 85mm, 대전 문화 61mm 등 대전과 충남 남부 지역에 장맛비가 집중되면서 각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논산시에는 시간당 최대 47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농작물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밤새 하우스로 밀려온 빗물에 농기구들은 어지럽게 널브러져 내부가 엉망으로 변했고 추수를 앞둔 오이와 상추는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여기 기농 9년 차인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시간당 폭우였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창고에 있는 수확한 농작물이라도 건지고자. 새벽에 집중된 장맛비에 농민들은 밤새 뜬 눈으로 배수 작업을 펼쳐야 했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막 나서 밖을 쳐다보니까 비가 막 진짜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 신랑하고 나하고 나왔지. 나와서 봤더니 막 비는 계속 오고 막 물은 계속 역류 들어서 막 일로 막 부르고. 늦은 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대전과 충남에서 17건의 침수 피해가 잠정 집계됐고 12농가 7.6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 충남 내륙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오늘도 23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당국은 확진자가 소속된 연대 훈련병 전원과 의무실 종사자 4,33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확진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천안에선 보험회사 직원 4명이 확진돼 직장 동료 60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유흥주점 관련 등 13명이 추가됐으며 예산 철강 주조업체 직원 6명이 확진돼 공장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서산태안 등 산발적인 확산으로 사적 모임 제한이 없는 충남에서만 63명이 추가됐습니다. 하루 사이 19명이 발생한 대전에서도 상수도본부 공무원 가족 2명과 델타 바이러스 관련 서구 노래방 감염자가 1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육군훈련소와 체육고등학교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훈련하거나 단체 생활하는 장소에서 이처럼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걱정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원인데요. 얼마 전 대전에서 발생한 학원발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집단 감염을 낳을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유재일 기자입니다. 대전 둔산동의 학원가, 초등학생들이 학원 버스에서 내려 떼지어 들어갑니다. 건물 입구부터 엘리베이터까지 체온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엘리베이터 안은 꽉꽉 차고 한꺼번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학원조차 체온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손 소독제 사용도 거의 없습니다. 애들이 막 10명 이상 들어가면 그거 불가능해. 학원 이제 인원 많은 데들은 막 들어갈 때 애들 막 우르르 들어가고 나올 때 우르르 나오고 하는데. 강의실은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 최소 1m 이상 뛰어 앉아야 하지만 실제 지켜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대형 학원들은 감염 확산의 위험 속에서 밀집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좁은 강의실을 갑자기 더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 학원들은 코로나 폭탄을 안고 수업을 진행하는 셈입니다.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대형 학원들은 그게 불가능하지. 그렇게 했다가는 뭐 인건비가 몇 천만 원씩 올라갈 텐데.
그나마 접종이 이루어지고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학교와 달리 학원은 아직도 방역에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백신 접종을 추진키로 했지만 서울 경기 지역만 13일부터 우선 실시됩니다. 학원의 강사들도 그 지자체 자율접종이라고 있어요. 그 학원 강사를 집단군에 포함시켜서 7월 말에는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련소와 학교, 학원 등 곳곳에서 터지는 집단 감염에 방역은 1년이 지나도록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수도권발 확진자 급증으로 정부가 천안과 아산의 세 곳의 생활치료센터를 급작스럽게 지정하자 해당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이 사전 설명도 없이 재지정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정부는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재지정했습니다. 638개실의 생활관 중 238개실을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중부권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끝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확진자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만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해 초 우한교민들이 퇴소할 때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까지 있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가량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절차 밟고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해야지. 우리가 인재개발원 취했지부터 재난병원 유치한 건 아니다. 지금 문제가 시연이가 또 걱정스럽잖아. 천안시 병천읍에 있는 관세국경연수원이 12일부터, 목천읍에 위치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도 17일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됩니다. 두 곳에 각각 100명과 200명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입소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남부 지역의 두 곳의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에 백신 접종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조차 없는 급작스런 생활치료센터 지정이 행정편의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그런 불안을 좀 고려해서 사전에 좀 알리는 방법, 그리고 충분히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해서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생활치료센터 지정 때마다 발생하는 갈등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정부가 2016년 7월 도입한 세종시의 전국구 청약제도와 관련해 외지인들의 투기 차단을 위해 손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종 지역의 일반 분양 물량은 1년 이상 세종시 거주자와 거주지 제한이 없는 전국구 청약이 반반씩 나눠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전 기간 특공 폐지로 일반 공급 물량이 크게 늘면서 외지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전국구 청약 비율을 줄여 세종 또는 충청 거주자 청약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한동안 찾지 않던 대형 아파트 값이 최근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에선 최근 10년간 대형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었고 다주택 세제 강화에 따른 똘똘한 한 채 보유 경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코로나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대형의 인기가 높아진 걸로 분석됩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대전 도안지구의 한 아파트. 최근 148제곱미터 규모 아파트가 12억 7천만 원에 거래됐고 나와 있는 매물은 14억 원에서 15억 원을 호가합니다. 1년 전에 비하면 실거래가로 3억 원, 3년 전에 비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의 6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135제곱미터 추가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7억 8천만 원으로 올 들어서만 1억 넘게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대형 아파트 값이 30% 넘게 올랐고 중형 22.9%,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18.7% 상승에 그쳤습니다. 대형 아파트 값이 한동안 가장 인기 있던 중형의 상승률을 넘어선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 보유 경향이 짙어졌고 특히 대전의 경우 최근 10년간 대형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규제 강화로 인해서 소위 이제 똘똘한 한 채 보유에 대한 선호가 경향이 커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 그 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축소가 되면서 대형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공간적 여유가 있는 큰 집을 찾는 수요가 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큰 평수를 원하는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고 복잡하니까 작은 평수에서. 세종의 경우 중형의 평균 매매 가격이 7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높게 형성됐고 올해는 4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상승률이 미미했지만 2년 전에 비하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매매 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2, 3개월 후 가격 상승, 100 아래면 하락을 나타내는데 대전과 충남은 115와 120으로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유지되고 세종은 88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로 세종시 집값 상승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원도심 지역에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집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시정 3주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무원 특공 폐지 대책으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데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9월 국회 이전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 국가 핵심 연구기관으로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이 해킹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당시 북한 소행이 아니냐고 의심했는데 실제 북한 연계 해커에게 12일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덕특구에 있는 핵융합 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도 해킹 공격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원전과 핵연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은 내부망에 13개 외부 IP가 무단 접속했다며 지난달 1일 해킹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회사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접속할 수 있는 가상 보안망, VPN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해커가 침입한 건데 국정원 조사 결과 배후 세력은 북한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12일 정도 북한에 노출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이 원자력 연구원 측에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안내했지만 연구원 서버 관리자가 지키지 않아 해킹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지만 12일간 노출된 데다 아직 조사 중인 만큼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물은 거는 한 12일 정도 북한한테 노출됐다.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이 해킹 당했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원자력 연구원 측은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피해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고 이후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주체가 누구인지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만 받고 있고 아직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서 의심 IP로 지목된 것들은 다 차단을 했고요. 대덕특군의 항공우주연구원도 해킹을 당해 지난해 일부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인공태양을 연구하는 핵융합연구원 PC 2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조사 중인데 연구원 측은 해킹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북한 연계 해킹 조직에 피해를 입었는데 며칠 동안 이뤄졌는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기관들이 무방비 노출되면서 사이버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야생동물 사고에 대한 세종 지역 초등학생들의 고민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연서초등학교 6학년 12명으로 이뤄진 어린이 마을계획단 학생들의 의견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항목에 고라니 등 야생동물 사고 예방과 야생동물 출몰에 따른 사고 방지, 2차 사고 대처 요령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어린이들이 고라니의 죽음을 막아줘라는 프로젝트로 입법 의뢰가 들어와 공동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늙은 나무 벌목과 어린 나무 30억 그루 재조림 계획을 발표하면서 벌채 논란이 된 산림부문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간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산림청과 농식품부, 환경부, 임업인,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고루 듣고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천안 7.8 전투에서 사나한 108명의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식이 천안 삼영동 마틴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마틴 대령이 이끄는 미 육군 24사단 34연대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미 육군 그레이브스 대령, 보훈단체 등이 참석했으며 박 시장은 이들의 희생 위에 눈부신 번영을 이룩했음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습니다. 크게 번질 뻔했던 아파트 단지 화재를 주민 2명이 진압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더미가 타는 것을 본 주민 고우정 씨와 박기용 씨가 집안에 있던 소화기로 1차 진화하다 역부족이 되자 옥내 소화전을 열어 긴급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고 씨와 박 씨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해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았으며 대전시는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